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희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경제에 큰 불확실성이 생기는 중이에요.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채권 또한 안전한 대비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채권 투자 또한 손실이 큰 투자 중 하나입니다. 즉, 지금은 주식도 하락하고 채권도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큰 딜레마에 빠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저는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적절한 시기에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중 어느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화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예요. 실제로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에 따라 소비는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게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가장 좋은 자산 중 하나가 채권인데, 이 채권마저도 올해만 공매도 금액이 40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채권은 대표 안전자산인데 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기인데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일단 채권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하면은,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채권은 정부나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냥 쉽게 채권은 정부나 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은 발행한 주체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안하고 위기가 올 것 같을 때는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이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채권을 안전자산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기가 불안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반대로 주식은 하락하겠죠? 실제로 이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는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빨간 색깔 선은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이고 파란 색깔 선은 채권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가 좋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경제가 좋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는 물가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채권은 상승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S&P 500 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18%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 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채권 가격은 상승했어야 되지만 올해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32.92%로 주식시장보다 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던 기존 상식인 주식과 채권은 역의 관계이다가 틀리는 시기인 거예요.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큰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해왔고, 11월에 있는 FOMC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0.75%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가 됩니다. 즉,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앞으로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고, 만약 채권 투자를 한다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가 맞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채권 투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상하죠? 계속 채권 투자가 안 좋다고 말하는데 채권 투자를 강요하는 게, 이제부터 채권 투자의 완벽한 전략을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는 듀레이션이란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듀레이션의 정의를 짧게 말하면 채권의 가중평균 만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의 만기가 짧으면 변동성이 적고 만기가 길면 변동성이 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단기 채권은요 변동성이 낮고, 장기 채권은요 변동성이 높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투자하시면 돼요. 금리가 오를 것 같다면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 되고요,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면요,
채권의 이자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는 이자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으면 변동성 또한 낮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단기 채권은요, 올 한 해 동안 마이너스 5%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주식이나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 단기 채권은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 가격 방어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채권의 금리는요, 4.2%가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5% 하락해도 금리가 4.2%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실폭은 더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금리가 오르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시기에는 단기 채권을 통해서 채권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높은 이자로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그러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단기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하락 시기에 단기 채권을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단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짧아 가격 변동폭이 적고 고금리로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하락하면 단기 채권을 매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하락 시기에 장기 채권을 매수하면 돼요.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어서 우리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더 요약을 하면은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고금리가 유지될 때 단기 채권 투자를 하고 단기 채권으로 우리는 고금리를 얻고 채권 가격 하락 방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기 채권을 매도하고 이 매도한 금액으로 장기 채권을 매수해서 고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금리의 방향은 추세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르면 계속 오르고 하락하면 계속 하락해요. 그리고 저금리는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지만 고금리는 오랜 기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설령 금리나 예측이 틀리더라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정 모르겠다면 물가 방향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물가 방향을 보는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보겠습니다.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개별 채권으로 투자해도 좋지만 우리는 ETF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쉽고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ETF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HY ETF와 TLT ETF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ETF는 블랙록이라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이고 ETF의 자산 규모는 292억 달러와 255억 달러로 굉장히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보수 또한 그리 높지 않은 보수를 보이고 있고 채권 수익률을 봐도 4.28%와 3.95%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HY ETF는 미국의 1년물에서 3년물 국채를 추종하고 TLT ETF는 미국의 20년물 이상 국채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이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우리는 단기 채권 ETF인 SHY ETF로 접근을 하면 되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 SHY ETF를 매도하고 장기 채권 ETF인 TLT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ETF가 좋은 게 바로 월배당을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 ETF를 통해서 매월 배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저는 제 블로그에서 재테크 고민 상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거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재테크를 하는데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 블로그에 와서 그 고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ETF 전자책도 현재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이 전자책을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링크도 고정 댓글에 함께 남겨드릴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